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이스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의 질문들에 답변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또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들 답변들이 달린 것도 확인했고요. 질문들 올라오신 거 쭉 봤습니다. 오늘은 또 이 중에서 선별을 해서 또 일부에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오늘도 이제 용어 하나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용어는 바르지. 신기동전기 윙에 등장하는 우주 요새 이름이죠. 지구권 통일연합, 잠깐 삐뚤어졌네 이제 보니. 지구권 통일연합이 콜로니에 대한 무력 개입을 시작하면서 건조된 우주 요새이자 오즈 우주군 사령부 명칭입니다. 연합이 콜로니에 대한 압제의 상징으로 통하고 있고요. 더구나 이제 이 우주 요새를 제작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콜로니에서 착취되었다는 점이 또 좀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콜로니이기 때문에 농업 플랜트나 거주구도 존재한다고 하고요. 엔진 블록을 이용해서 전선으로 직접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군사적 목적인 요새답게 중앙에는 이제 콜로니를 일각에 파괴할 수 있는 광역 선멸병기 바르지포가 또 존재하고요. 그 외에도 플래닛 디펜서를 장착한 비르고투마저도 통째로 소멸시키는 두문의 대구경 바르지 빔포 등 강력한 병기와 수송할 모비스들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위성궤도에 있는 전술 전략 위성들의 컨트롤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졌었던 우주요새 바르지였습니다. 자, 용어는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의 질문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튜브에 제가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바시온지 아무튼 질문, 유료 AS 신청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유료 A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다이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반다이몰이죠. 반다이몰 홈페이지 왼쪽 부분에 보시면은 건프라 부품 유료 AS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여기를 통해 들어가셔서 이제 몇 가지 좀 확인하실 사항이 있는데, 일단 이 AS가 모든 제품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단에 있는 부품 AS 가능한 상품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이제 여기서 확인해서 자신이 필요한 부품이 필요한 제품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 부품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AS도 항상 또 일정이 있습니다. 부품 신청이 되는 이렇게 또 마감과 신청일이 있기 때문에 그 신청 기간 내에 또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신청을 하실 때에는 또 R3 코드라고 해서 또 매뉴얼 상에 있는 또 코드를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상단부에 있는 또 안내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이 안내 페이지를 쭉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친절하게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청을 하셔서 결제를 하시면 이제 출고가 되면은 이제 부품을 받아서 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자, 다음 이어서 나온 질문이 이제 건프라가 오래서 그런지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움직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확실히 건프라를 오래 방치하면은 이제 뭐랄까 좀 관절이 굳는다 그래야 될까요? 좀 뻣뻣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좀 조심조심 움직이셔서 너무 그렇다고 힘을 과도하게 주면은 이 굳은 상태에서 이게 뭐랄까 폴리캡 부분이 으스러진다거나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처음에는 좀 살살 움직여 보시고, 아무리 움직여도 안 되겠다 그럴 때는 이제 거의 최후의 보루와 비슷하게 WD와 같은 이제 윤활유제 같은 거를 좀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외에는 딱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저희도 유튜브에 유니콩님의 이제 레드 플레임, 블루 플레임, 골드 플레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시드 외전인 혀가 꼬여서 외전인 아스트레이 시리즈에 등장을 합니다. 이 아스트레이 시리즈가 상당히 많아서 어디에는 등장하고 어디에는 자기네들이 등장을 안 하고 막 좀 난장판인 부분이 있긴 해요. 일단 대표적인 시리즈를 본다 그러면 이제 아스트레이, 데스티니 아스트레이 건담 시드 아스트레이, 데스티니 아스트레이 B, 시드 아스트레이, X 아스트레이, 아스트레이 R, 아스트레이 B. 이건 또 뭐니? 데스티니 아스트레이고, 델타 아스트레이,
프레임, 아스트레이즈, 뭐 버서스 아스트레이 등등 아스트레이 시리즈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서 각종 이제 알고 계시는 이 아스트레이 시리즈가 다 나오진 않아요. 가끔 이제 누가 주역이 되느냐에 따라서 초점이 누구한테 맞춰져 있냐에서 또 일부가 안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하지만 이제 아스트레이 시리즈는 프레임 시리즈는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한다라는 거. 예, 이렇게 외전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시드만 보시면은 절대 볼 수가 없죠.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유튜브에 허지호님의 질문, 판과 판넬의 차이는 뭐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뭐 일단 보시는 게 이게 판넬이고요. 좀 이미지 큰 거를 구하고 싶었는데 공식 이미지가 좀 조그만 해갖고, 그리고 예, 요게 이제 팡이죠. 예, 스론의 스파이가 쓰는, 뭐 둘 다 온레인지 공격을 한다는 거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판넬 같은 경우에는 우주 공간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기본 배경은 이제 사이코뮤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점이 이제 기본이 되어 있고, 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의 사이코뷰와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게 아닌 직접 조작 계열로 추측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비슷한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KDM의 실드비트 같은 경우에는 하로가 직접 컨트롤을 담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대기권 내에서 사용하는데 제약이 전혀 없었고요. 또 쓰는 데 있어서 조종사의 또 파일럿의 특수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대표적인 예가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아리알 서셰스. 예, 뭐 끽해봐야 좀 싸움 잘하는 용병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지만, 예, 스로네를 타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팡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수한 능력이 요구가 되지 않는 거고, 대신 일단 팡과 판넬을 좀 비교한다고 한다면 판넬에 비해서 팡은 좀 뭐랄까 성능적으로 약간 좀 약간 다운인 데 있다고 해야 될까? 예, 약간 그런 경향으로 많이 비춰지는 게 보였죠. 이 정도의 차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튜브의 문태양님의 질문, 예, 신한주에 사이코 프레임이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그리고 탑재되어 있다면 왜 사이코 프레임이 전개가 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신한주의 설정을 파고들면은 일단 무버블 프레임의 일부를 사이코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고기동 상황에서 이제 사이코 프레임의 내구 신뢰성이나 기체 프레임의 사이코 프레임화를 통한 반응 속도 향상 등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해서 모비슈트의 풀 사이코 프레임화가 타당한지 검증하는데 사용됐던 게 원래 신한주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게 이제 신한주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한주 스타인이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넘어가서 샤바샤바 해갖고 이제 신한주가 완성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부에 사이코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유니콘처럼 전신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무버블 프레임의 일부, 정확히 어디에 들어있다라는 언급도 없어요. 사람들이 추측하기에는 이제 아마 콕피트 주변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이코 프레임이 일부만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유니콘처럼 이렇게 전기를 해서 보여준다, 노출한다, 좀 어렵죠. 그리고 애초에 저렇게 사이코 프레임을 노출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따지면 말 그대로 프레임이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맞으면은 끝이에요. 유니콘이 이상한 겁니다. 따지면. 네,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유튜브에 박지훈님, MG 중에서 제일 가격이 싼 순 탑 10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MG 순으로 가격이 제일 싼 순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자, 우선 제일 싼 건 MG 볼 버카 2000엔, 그리고 다음이 볼 샤크마우스 2200엔, 그리고 같은 가격에 코어 부스터 이것도 2200엔이고요. 볼 08수대, 볼 K형, 네, 요것도 여기 2400엔이 되겠고, 이제 각종 구판 계열들, 네, 뭐 퍼건 1.0, 뭐 샤자 9.1.0, 자쿠원 2.0, G3, 제피랜더스, 짐 1.0 등등등등 해서 지금 보이시는 이 제품들이 2500엔입니다. 상당히 싸죠. 옛날 거라서. 네, 이런 제품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탑 10은 확실히 채워져. 네, 가격대 이렇게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유튜브의 김기훈님, 건담 미드 파이터즈 더빙판에 대한 모자이크. 네, 지금 캡처샷인데 보시면 건프라 박스들이 전부 다 모자이크 처리가 당했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이제 간접 광고 금지법 때문이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이 건빌파가 좀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건프라라고 명칭을 쓰지 못하고 건담 모형이라고 애둘러서 말을 한다든지, 건프라를 건담으로 용어로 다 바꿔서 말했기 때문에 실제 건담이 아님에도 건담이라고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건프라라는 것 자체가 반다이의 상표명이기 때문에 현행 애니메이션 간접 광고 금지에 걸린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제목과 작중에서 같은 용어가 같이 쓰이는 골판지 전사 LBX와는 다르게 이 작품은 실질적으로 제목에서 걸린 명칭은 건담 빌드 파이터즈이기 때문에 건프라라는 고유 상표명을 쓸 수가 없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건담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이제 간접 광고 문제 때문에 작중에서 나오는 건프라 박스들은 전부 다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 당했죠. 비슷한 예로 또봇도 전부 불투명 모자이크 처리 당한 적이 차례 말있고요. 또봇도 똑같이 불투명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당했었습니다. 다 이게 간접 광고를 법으로 막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사이트 쪽에 토테님의 질문, 미노프스키 크래프트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그잼 시스템이 탑재된 기체는 이프리트게 블러드데스티니 이외에 더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미노프스키 크래프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일단 미노프스키 크래프트 개념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호버크래프트나 자기부상 열차의 부상 원리와 근본적으로 동일한 기술인데요. 호버크래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공합의 공기로 수면과 지상에 뜨게 하는 것이고, 자기부상 열차는 서로 극이 다른 초전도 자석이나 상전도 자석에 의해서 이제 레일 위에 떠오르게 되죠. 이 미노프스키 크래프트도 아이필드의 반발력에 의해서 공중에 뜨는 원리입니다. 이 미노프스키 입자는 일정 농도에 다다르면 각각의 입자가 입체 격자 모양 형성하면서 아이피드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아이피드 내부는 이제 이 미노프스키 입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필드 외부로부터의 미노프스키 입자나 메가 입자, 아이피드에 대해서 서로 강한 반발력을 일으키게 되고요. 미노프스키 크래프트는 이제 동시에 두 개의 아이피드를 형성해서 각 아이피드끼리 반발력을 부상력으로 공중에 뜨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공중에 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액 방로를 통해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미노프스키 입자 발생 장치를 통해 대량의 미노프스키 입자를 기체 밑면에 살포를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이미지를 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보기 좋은 그림 설명도네요. 참 좋은 설명도. 약간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원래 이 미노프스키 크래프트라는 것의 설정은 건담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기에. 그러나 토미노 요시오키가 아무 생각 없이 화이트 베이스를 중력권에서 운영하는 장면을 방송에 내보냈고, 이것을 본 건담의 SF 설정 담당자인 마츠자키 케니치라는 분이 화들짝 놀라서 전화통으로 토미노에게 욕을 퍼부어갖고 이 다음에 이렇게 설정이 완성되었다는 이야기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도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네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고요. 다음 이제 이그잼 시스템 탑재 기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명시하셨던 이프리트 개, 그리고 블루데틴 시리즈가 있고, 요번에 이제 기동전사 건담 사이드 스토리즈 미싱링크에서 이 이그잼 시스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한 특수 시스템 하데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탑재한 페일라이더가 등장을 합니다. 생겨본 건 이렇게 생겼고요. 정확히 어떠한 시스템이라는 것까지는 못 찾았는데, 이그잼 시스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데스라는 약간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저희 사이트의 트리스타님의 질문, 건담 더불어 극장판 맨 마지막에 에스컨터가 여러가지 색으로 변하는 장면에서 문장이 나오던데 그 문장의 뜻은 무엇이고 어떤 관점에서 썼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요거 말씀하시는 거겠죠? 설마 저 영어를 못 읽는다는 건 아니겠죠? Peace cannot be kept by force, it can only be achieved by understanding. 평화는 힘에 의해 유지될 수 없다, 오직 이해로서 성취될 수 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이라고 합니다. 처음 알았네요. 이 점도 저 찾아보면서. 이 아인슈타인의 대사는 트위터에서 명언 봇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게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잡지 인터뷰에 나왔다고 해요, 요게.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나오는 추측으로서는 이제 무력 게임으로 시작해서 이와 대화의 플러스로 끝나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고, 하지만 이게 애초에 제작진이 의도한 바가 아니겠느냐 라는 식의 멘트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얘네들이 무슨 생각 갖고 썼는지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 대화와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겠죠.
그냥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네오그레이드가 무엇인가요? 라고 했던 저희 사이트의 프라모유니콘님의 질문. 네오그레이드, 지금 보시는 게 네오그레이드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네오그레이드라는 거 이제 국내 레진키 제작 업체를 말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사이트 주소명도 살짝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접속하시면 들어갈 수 있는 홈페이지도 존재를 하고요. 거기서 판매도 진행을 했습니다. 뭐 대형 합의 사이트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정보 때문에 잠깐 들어가 봤더니 현재 지금 사이트를 정비 중인가 보더라고요. 네, 지금 따로 접속이 더 안 되고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국내 레진킷 제작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런 것들 만든 요런 거나 뭐 요런 거. 상당히 화려해 보이지만 레진킷입니다. 언급 다시 한번 하지만 레진킷이에요. 다 도색을 하시고 다 다듬고, 네, 그 까다로운 레진킷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자, 여러분들의 질문들의 답변을 쭉 해봤습니다. 자, 벌써 또 1월이 끝나가고 있죠. 2월달이 되면 또 설날이 다가오고 설날 연휴가 또 있고, 참 좋으면서도 바빠질 날이 눈에 뻔하네요. 네, 날이 아직 겨울이라 또 많이 춥고 건조하고 막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의 질문들 모아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